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I'm very sorry. I want to teach English, but I learn short of English. Okay? Every class 수업 English very good, very good, must, but I can't. Sorry. 자, 여러분 저에게는 정중히 사과드렸습니다. 모든 강의는 영어로 이루어져야 되지. 그런 강의만이 수준 높은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천박하게 한국어를 사용해서 강의해야 되는 저의 이런 못난 점을 엷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수업을 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좀 한글로 썼습니다. 멋지게 영어로 쓰고 싶었는데요. 등록금이 어렵더라고요, 영어로. 그래서 이거는 찾아냈는데 이게 참. 그래서 징벌적 등록금제 무엇이 문제인가 순수 한국어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일제 영어를 사용하지 않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죠. 자, 이렇게 넘어가 봅니다. 일제 영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오는 건 외국 사람들이지만요. 자, 타가소 사례. 자, 이제 뭐냐면요.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나라도 아마 이럴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애도 있으시고 이제 애가 쌍둥이라고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 쌍둥이 둘을 낳으셨는데 잘 키우셔야 됩니다. 예, 그들이 우리의 미래 주역이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누님께서 이제 문제가 뭐가 되느냐? 직장이 몇 시에 끝난다? 6시에 끝나는데 타가소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10시 반에서부터 이거 여러분 실제로 뭐냐면 그 스칸 레빈이라는 친구죠. 그래서 괴짜 경제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레빗이라는 친구. 스티븐 레빗. 참 미안 자식이요. 미안할 것도 없어요. 제가 영어는 무조건 약해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강사 자격이 없는 놈이에요.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티븐 레빗이라고 이 친구가 이제 그 괴짜 시리즈 경제학 많이 쓴 친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6시까지 이제 가는데 타가소가 10시 반에서 이제 6시 몇 분까지 반까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주부들이 그러겠죠. 어떤 주부는 5시 반에 끝나고 뭐 어떤 주부는 막 이렇게 다 끝날 겁니다. 근데 맞죠? 타가소도 여러분 어떤 하나의 회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퇴근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퇴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퇴근하나요? 타가소에서? 얘들아 다 배웠지? 안녕. 애들은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어떡합니까? 그죠? 그죠? 엄마가 와서 뭐 해야 되겠어요? 찾아가거나 아빠가 와서 찾아가야겠죠. 우리나라는 아빠가 와서 찾아가는 경우가 좀 드물잖아요. 그럼 엄마가 와서 찾아가야 될 텐데 문제는 이 시간에 맞춰서 오기가 빡빡하다는 거죠. 회사 눈치 보이잖아요. 그죠? 오케이, 우리나라 특히 회사도 여러분 회사 어려워지면 남자 먼저 잘라요, 여자부터 먼저 잘라요. 여자부터 먼저 자르잖아요. 안 그래도 눈치 보이는데 애는 찾으러 가야 되고 6시 반까지 안 가면 그럼 여러분 누구예요? 유치원 부모님들이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러면 6시 반까지인데 일이 좀 늦어져 갖고 7시쯤 가면 괜찮아요? 대단히 미안합니까? 대단히 미안하죠. 근데 어쨌든 타가소에서 너무 골머리를 앓은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머리 아픈 걸. 왜 이렇게 안 찾아가지? 타가소 운영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또 타가소 운영자 입장에서는 부모들 안 그래도 여러분 모시기 어려운데 모셔왔어요. 그러면 부모분들도 퇴근을 하셔야 될 텐데 애들이 안 가니까 퇴근을 못 하니까. 그래서 월급을 더 줄 수도 없고 참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 누구도 다 돌아버려요. 이걸 해결해야겠죠. 왜? 왜 해결해야 되냐? 보세요. 원장은 원장 입장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애들 안 찾아가니까 누구를 고용했어요? 보모를 고용을 했는데 안 찾아가면 보모 금요를 더 주던지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겠죠. 보모도 애들 안 찾아가니까 연장 근무 들어가니까 짜증나죠. 그 다음에 학부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보모라고 그래야 되나? 하다 뭐 이분들 마치신 분들은 또 어때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미안하니까. 근데 이때 원장님이 등장하셨어요. 이 원장님이 동북표 원장님이 등장하셨습니다. 동북표 원장님이란 분이 오셔갖고는 오케이 동북표 원장님이 오셔서 해결할 방법이 간단하다 이거죠. 해결할 방법은 뭐냐면은 동북표니까 좀 괜찮은 편이에요. 아직까지는 뭐 한다? 늦게 오는 사람에게 3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한 거죠. 그럼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면은 학부모 입장에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돈 하려면 애들 빨리 찾으러 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애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원장 입장에서는 돈 받아서 부모 월급도 주고 타가소에 뭐 맛있는 것도 더 사고 자기가 좀 이윤도 챙기고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it's a grateful 한 거예요. 야, 역시 문제는 돈이야. 오케이? 돈으로 경쟁을 시키자. 누가 빨리 오나요? 그래서 30분마다 뭐 벌금을 3불, 1시간 늦으면 6불, 뭐 일찍 데리고 오면 뭐예요? 마이너스 3불을 돌려주고 이 방식을 취한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제도입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왜? 그 이후로 아무도 6시 반 이전에는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쌍둥이 엄마. 쌍둥이 엄마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되면. 그럼요. 3억 불이 아니잖아요. 3억 불이면 참 6시 반 이전에 다 오겠죠. 예. 아니, 난 3억 불이어도 더 늦게 올 것 같아. 낼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이건. 그럼 무슨 소리냐면요. 이분들이 그전에는 도덕적 죄책감이 있었던 거죠. 야, 내가 6시 반까지 내가 얘를 못 찾으러 가면 우리 부모들도 기다리고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너무 미안하다. 어떻게든 서둘러서 가야 돼. 그러는데 이제 6시 반이고 넘으면 3불이니까 에이, 돈 내버리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 30분 지각하던 부모도 뭐예요? 에이, 더 늦게 해버리지. 3불 더 내지. 다가오는 거야. 오늘 회식합시다. 예전엔 뭐예요? 안 돼요. 저기 우리 애 찾으러 가야 되는데. 회식합시다. 한우예요? 딱 나오는 거죠. 바뀌는 겁니다. 오케이. 한우면 참석해야죠. 하고 회식을 여러분 참석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죠. 원더풀 사이언스 나이트. 그래서 여러분 애들은 1박 2일, 2박 3일 타가소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냥. 예. 제가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있고요. 또 재밌는 얘기 할게요. 자, 두 번째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느낌을 가져보시죠. 자, 이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더 실제로 명확한 건데 여러분 헌혈이죠. 예, 실제로 이것도 도입이 됐을 뻔했었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있었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요 공식적으로 여러분 매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하면 돈을 얼마를 줬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공식적이라기보다는 이게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매혈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혈액형중에서 AB형이 돈을 좀 더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예, 전 B형이니까. 근데 그 예전에 이제 뭐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건데 이게 똑같은 거죠, 여러분. 헌혈을 한 사람에게 자, 이제 한번 가봅니다. 자, 네 가지 말씀이죠. 헌혈한 사람한테 여러분 돈을 줍니다. 여러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 헌혈이 많이 부족해요. 그죠? 예. 헌혈한 사람한테 돈 줘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헌혈증 뭘 발급을 해줘요? 피곤해. 그 전산 관리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아, 저도 이제 앞으로 헌혈 더 많이 하겠습니다. 저는 방송 나왔으니까 하나도 하게 하고 4번인가 한 것 같아요. 4번인가. 서너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안 하진 않았습니다. 4~5번은 했어요. 어렸을 땐 저 오렌지 주스하고 빵 먹으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몇 번 했는데 헌혈한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은 여러분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아무도 않죠. 오케이? 자, 뭐가 있느냐? 보세요. 헌혈한 사람한테는 뭐를 줘야겠습니까?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예, 헌혈한 사람한테는 사랑을 준 것에 대한 뿌듯함과 그것에 대한 동기가 이루어지면 칭찬이 이루어져야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헌혈은요,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세상에는 기본적으로 상과 벌이 존재합니다. 상벌은 왜 존재할까요? 상과 벌은요, 기본적으로 세상에는요, 또 두 가지가 존재하죠. 경쟁과 무엇이 존재합니까? 협동이라는 게 존재하죠. 우리가 어느 것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을 거라는 건 여러분 긴방할 겁니다. 여러분 생산성을 높이는 건 경쟁? 경쟁도 생산성 높이지만요. 협동처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담 스미스 국부론의 분업론 안 읽어보셨습니까? 분업은 그 자체로 뭐를 상정하는 겁니까? 분업이란 용어 자체가 협업이죠. 혼자서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바늘 갖다 잘 만들라 시키는 게 아니죠. 그죠? 바늘 공정을 다 떼갖고 바늘 갖다 만들어 해갖고 누가 바늘 제일 많이 만든 사람 상 주는 거. 이런 나라가 승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정별로 세워서 바늘을 만들게 하는 게 승리하는 겁니까? 이게 승리하는 거죠. 예. 협업은 분업이고 세상은 경쟁과 협동이 있어야 되죠. 경쟁을 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자, 근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예요? 상과 벌이 있어야겠죠. 누구는 헌혈하고 안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경쟁이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는 헌혈한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 모든 사람들이 저는 올바른 생각이라고 안 합니다. 앞에 타고서의 예를 드셨죠. 만약에 헌혈한 사람한테 5,000원씩 주면요. 기존의 헌혈 왕 돌아버릴걸요. 자기 인생이 부정되는 거죠. 우리 헌혈 되게 많이 하시는 훌륭한 분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막 일주일에 한 번씩 헌혈하고 그 헌혈 기간 있잖아요. 그것만 넘어가시면 매번 헌혈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국가가 만약에 헌혈한 사람들 헌혈을 더 늘리기 위해서 헌혈자에게 5,000원씩 준다. 아니 5만 원씩 준다고 하더라도 그분 아마 엄청 화나실걸요. 자기 인생이 부정되는 걸걸요. 돈을 몇 천만 원 준다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이건 다 동의하지 않죠. 예,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논리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럼 거꾸로 최악은 뭘까요? 헌혈 문제를 다룬 데서 최악은 이거보다 더 쉬운 법이 있어요. 국가의 세수도 증진시키면서 헌혈을 뭐 한 사람에게
안 한 사람에게 벌금을 매기는 거죠. 그죠? 헌혈 안에 괘씸 벌금 강화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헌혈 안 한 사람에게 20만 원씩 벌금 매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피 모자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라가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이걸 갖다 여러분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죠. 이거 찬성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맞죠?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 그 원리는 뭐가 되느냐? 자, 이해되셨죠? 예? 헌혈을 안 한 사람에게 뭐를 하는 것도 있겠어요. 도덕적 뭐를 날리는 것도 있겠어요. 비난을 날리는 경우도 있겠죠. 맞죠? 우리가 헌혈을 유도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헌혈한 사람에게 도덕적 칭찬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가 있죠. 헌혈한 사람에게 돈을 갖다 주는 방법. 헌혈한 사람에게 도덕적 비난을 하는 방법. 헌혈 안 한 사람에게 벌금을 내는 방법. 어떤 사람도 이 1번, 2번, 3번, 4번 어느 것이 제일 우선시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더라도 다 이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최악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4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기본적인 대원칙이 있습니다. 상보단 벌이 앞서는 거고요. 오케이? 도덕적 동기가 경제적 동기보단 앞서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동북표님의 반대되는 님의 동북표, 동쪽에 반대 서쪽, 북쪽에 반대 남쪽. 예. 등록금 징벌제라는 거는 그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난 그런 제도가 있는 줄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건 이거거든요, 이거. 이거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거 실행한 건 법가밖에 없어요. 법가지 않습니까? 법가. 마키아벨리즘이죠, 뭐. 다른 바가 뭐가 있어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다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가적 마인드죠. 저는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등록금 징벌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사로잡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 거꾸로 참 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금방 이해하시죠? 예. 여러분 거꾸로 이거는 이런 거의 예외는 이 대원칙이 지켜지는 것의 예외는 어떤 거냐면요. 회사 다니는 사람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는데 사장이 칭찬하고 끝났어요. 괜찮아요. 돌아버려요. 돌아버리죠. 이건 보너스를 줘야죠. 그잖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 친구 저희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밤낮 미친 듯이 자료 준비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잘했어. 너 최고야. 해고. You are fired. 얼마나 정복해.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기는 보너스. 왜? 이건 경제적 동기를 경제적 보상을 목표로 일하는 사람에겐 경제적 동기를 줘야 되지만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경제적 동기는 남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 망치는 게 뭐라 그래요? 애 심부름 해갖고 오잖아요. 칭찬해줘야지 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교과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더 나쁜 건 뭐겠어요? 애가 심부름 안 한다고 벌금 내게 하는 거예요. 너 심부름 안 하면 새끼야 벌금 물릴 거야. 그건 뭐가 다릅니까 이게? 에? 그죠? 애한테도 야, 내가 한 달에 너 용돈 5만 원 주는데 너 내 신문을 한 번 안 할 때마다 1,200원씩 용돈 깐다. 어? 담배 사와 이 새끼야. 안 사와? 한 가지에 1,200원, 120원씩 너 새끼야. 이거 뭐가 잘못된 건지 알겠죠?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 제가 이제 전공을 사회학을 했으니까 전 전공을 사회학을 했습니다. 경제학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사회학을 했는데 사회학에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목적 전치라고 나옵니다. 목적 전치 또는 목적 전도 현상이라는 게 하죠. 이게 뭐냐면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현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제 병원의 응급실이죠. 병원에 응급실 가면 원무과 있잖아요. 우리 응급실 가면 굉장히 화날 때 제일 많이 화날 때가 뭐예요? 사람 환자 급해서 왔는데 서류 주세요. 예, 그거거든요. 근데 그 병원의 원무과에서 왜 서류 달라고 그래요? 원래 서류 챙기는 거 왜 만들었습니까? 환자를 신속하게 처리해주기 위해서 서류 제도를 만들었죠. 서류 제도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환자를 응급하게 치료해라. 그럼 서류 제도가 뭐였어요? 수단이죠. 환자를 응급히 치료하자가 뭐예요? 목적이죠. 예. 근데 뭐가 발생한다? 여러분 나중에 요새 가보면 여러분 뭐예요? 환자 아무리 다쳐도 서류 없으면 치료 안 해주죠. 예. 원래는 뭐였었던 거죠 이게? 예, 원래는 수단이었잖아요. 환자를 치료해주게. 근데 원무과 직원한테는 이게 뭐가 돼버렸어요? 목적이 돼버렸죠. 이게 목적전지 목적전도라 그래서 사회학의 제일 대표적인 병리적 현상 우리가 꼽습니다.
예, 뭐 이건 뭐 어떤 사회에서는 다 배우는 거니까요. 저 학생들한테도 가르치는 겁니다. 또 대표적인 이제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죠. 공무원들 우리 직업 공무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직업 공무원 제도란 건 공무원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 신분 안정적으로 왜 보장해 줬어요? 첫 번째 정치적 중립을 하면서 그죠?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될 거예요. 신분이 불안정하면 정치적 중립을 못 쓰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다른 직업 가지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가 직업 공무원 제도의 목표입니다. 지금 저 노량진에 있지만 노량진에 막 가면 수많은 학생들이 여러분 뭐예요? 공무원을 향해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직업 공무원 제도,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왜 줬어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그럼 현재 노량진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왜 공무원 준비 시험하니?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이 한 몸 다 바쳐. 나는 자랑스러운 조국과 민족 앞에 무고한 영감이야.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시험제단 그렇게 쓰겠지만 대기업 안 가고 기업 안 들어가고 자기 일 안 하는 이유 뭡니까? IMF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잘리는 거 다 봤잖아요. 야, 인생은 신분 보장이구나. 그래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전형적인 뭐라 그럽니까? 목적 전도, 목적 전치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케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만들었던 공무원의 신분 보장 제도가 오히려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거죠. 그 좋은 현상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구상에? 공무원 분들도 그렇게 얘기 안 할걸요?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공무원의 신분 보장 없애라고 그러는 뭐 최모 강사. 그게 뭐 이미 저는 뭐 옥상에서 뛰어내린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니에요. 제 분신이 강의하는 거지. 무슨 현상? 목적 전치 뭐다? 목적 전도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왜? 공부를 갖다가 뭐예요? 못하면 뭘 됐어요? 벌금을 내게 했죠. 학점 0.01점당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서남표식의 개혁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의 발상을 접근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이 경쟁을 앞긴다고 그러고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생각하는 그 논리 자체는 정말 잘못된 논리라는 거예요. 그건 학문적으로도 성립할 수 없는 논리고 이론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플라톤 데리고 와서 플라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렸을 때 귀족들 데려다가 오케이? 음악과 미술 플라톤이 좋아했던 건 스파르타니까 거기서 경쟁시켜서 거기서 이거 뭐 흥분해 죄송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건 영어로 해야 되는데 정말 그래서 자 이게 뭐냐 저 사실 저 최근 영어 회화 공부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열심히 영어 회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떠나서 공부를 갖다 뭐가 되겠습냐 공부를 갖다가 자 저는 영어 회화를 왜 하느냐 죄송합니다. 공부를 못한 사람한테 벌금을 준다. 그래서 0.1점마다 뭐 얼마 6만 원씩 내게 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나중에 거꾸로 내가 0.25점을 0.2 3 저도 졸업할 때 3점 못 넘었습니다. 참고로. 근데 0.237을 했다 이거죠. 그럼 다학기에 이 친구 뭐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열심히 공부하겠죠? 왜? 공부 열심히 하려고 공부해요? 벌금만 내려고 공부해요? 예. 벌금은 원래 무슨 이었어요? 수단이었죠? 근데 얘 목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벌금 안 내는 게 목적이 됐죠? 전형적인 목적 전체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건 사회 제도 자체가 사회 병리적 현상을 북돋는 제도예요. 사회를 병리적으로 만들겠다라는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잘못된 제도라고 불리는 목적 전치, 목적 전도를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에게 제도적으로 만들게 해주는 제도였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약간 오랜만에 뵈서 이렇게 약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적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야 이건 순수한 경제적 영역이야. 그럼 저도 어렸을 때 노가다 떼왔습니다만 노가다 딱 들어왔을 때 그 고민했던 게 딱 이제 어린 시절이에요. 이제 저도 그 당시였는데 철없어서 그냥 노가다면 5만 원인데 이 등짐 지는 게 있어요. 등에다 벽돌 쌓아서 왜 그 계단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2만 원 더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 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게 힘든 거니까. 그래서 했다가 2시간 만에 잘못했어요. 그냥 할래요 했는데 근데 거꾸로 거기 등짐 지는 애한테 너한테 큰 칭찬을 줄게. 그게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게 천리마 운동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대약진 운동이고, 예, 실패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경제적 복지를 줘야 될 때다 훈장을 주니까 가보면 훈장만 여기 가득하잖아요. 등짐을 주세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당신에게 훈장을 주겠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사회지만 그 분야가 뭐냐? 경제적 영역이어야 될 곳에 다른 인센티브를 주었다라는 거죠. 사회도덕적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굉장히 멍청한 짓이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사회도덕적 영역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여기서 이 말씀 드리면서 그래서 거꾸로 극좌 극우라고 뭐 이 표현이 뭐냐면 그거 얼마나 웃겨요. 너 등짐 넣어주면 2만 원 넣어주는 게 아니라 오늘 처음 만난 감독관인데 너에게 칭찬해주고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훈장을 2개 줄게. 등짐을 갖다 내일도 나르면 2개씩 더 줄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제도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그 인센티브라는 것이나 혹은 그 인센티브 어머 영어 안 한다고 그래놓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상을 준다거나 벌을 주는 행위라는 것은 굉장히 그 좋게보단 사회위를 위해서 뭐 필수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경제적 동기가 필요한 곳에는 경제적 동기를 줘야 되고 기본적으로 경제적 동기가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다른 동기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거는 상해 형태, 벌의 형태보다는 상해 형태로 가는 것이 훨씬 더 그 공감적이고 올바른 거에 대해서 누구든지 공감할 것이다. 근데 사회 경제적 영역에 도덕적 동기를 부여한다든지 도덕적 영역에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면 이제 헌혈 같은 경우는 왜 이건 그냥 뭐 도덕이라 표현하보다도 우리 신체 일부죠. 인권이잖아요. 그죠? 우리 몸 자체에다가 어떤 경제적 뭐 팔은 얼마, 다리는 얼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함부로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보험회사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또 하나 볼까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투표거든요. 우리 의무 투표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투표를 안 하면 벌금 50만 원을 때립니다. 근데 오스트레일리아밖에 없어요. 왜 모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그걸 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 뭐 어떻게 생각하면 젊은 층에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투표 참여율이 더 높고 젊은 층 사람들은 투표 참여율이 더 낮죠. 그렇죠? 그러면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는 정당이 모든 세계적으로 기본적으로 뭐 좀 더 진보적인 정당이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겠죠. 근데 그 진보적인 정당 중에서도 자, 우리 그러면 젊은이들 투표 참여 갖다 무조건 하면 우리가 이긴다. 의무 투표제 하자. 그럼 진정한 진보주의자일 수가 없죠. 금방 이해가 가시죠? 정치적 영역에다 경쟁 논리 끌어들였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면 또 다른 거에 대해서도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서 우리도 이런 비슷한 건 있었는데 이런 건 괜찮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성인에 교통편을 제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근데 국공립 유료세 이용요금을 면제해준. 뭐 이 정도는 귀엽지만 이게 더 커졌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덕수궁 공짜로 가려고 투표했어. 그거 웃기잖아요. 예, 잘못하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서 경쟁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그 틀린 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너무 양극단에 치우쳐서도 안 되는 거지만 우리 대학 나오셨지만 사실 우리 대학 놀고 먹고 대학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세계 많은 대학이 대부분 다 놀고 먹고 대학이더라고요. 몇 개 대학을 빼고는. 근데 그런 그 현재 시스템이 뭐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보다 대학생들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우리나라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지나친 입시교육 제도가 가져왔던 모순이고 그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공부가 좋아서 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대학 가기 위한 수단이었지. 목적 전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학생들은 영원히 공부할 이유가 없죠. 예, 네, 다 대학 갔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그런 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고 현재 우리 고등학교 입시교육이 문제라고 그러는 건데 그거의 전형을 보여줬던 게 바로 이번에 카이스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합의를 해서 그렇다고 대학생들 놀게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 대학생들 사실 너무 많이 놀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사회적 차원에서 이런 식이 아니라 합의를 새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